좋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몸만 원하는 사람의 행동들. 처음에는 진심인 줄 알았다. 연락도 자주 하고 관심도 많이 보이고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했다. 뭔가 맞지 않는 느낌. 뭔가 어긋나는 느낌. 나중에 돌아보면 신호가 있었다. 처음부터 신호가 있었다. 그걸 몰랐거나 알면서도 외면했거나. 이 이야기는 그 신호들에 관한 것이다.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다. 처음 만난 날부터 적극적이었다. 연락도 먼저 했고, 밥도 사줬고, 좋은 곳에 데려가 줬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만날 때마다 늦은 시간이었다. 낮에 만나자고 하면 항상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됐다. 저녁 늦게 만나고 술을 마셨다. 처음에 그녀는 그냥 그 사람이 바쁜 줄 알았다. 그런데 몇 번이 지나도 패턴이 바뀌지 않았다. 주말 낮에 만나자고 했을 때 그 남자가 처음으로 흥미를 잃은 것처럼 반응했다. 그때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몸만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 만남의 장소와 시간이 늘 비슷하다. 낮보다 밤을 선호하고 사람이 많은 곳보다 조용한 곳을 선호한다. 공식적인 만남보다 둘만 있는 상황을 만들려 한다. 이 패턴이 한 번이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반복된다면 그건 패턴이다. 패턴은 의도를 드러낸다. 또 다른 신호가 있다. 대화의 방향이 항상 일정한 쪽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자꾸 특정 방향으로 흘러간다.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도적이다. 이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늘 비슷한 결론으로 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라. 느낌은 대부분 정확하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외면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세 번째 신호가 있다. 내 이야기를 진짜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요즘 어떤지, 내가 힘든 것이 있는지. 그런데 몸만 원하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흘려듣는다. 나중에 내가 했던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저번에 그 이야기 했잖아 하면 언제 그런 말 했어 하고 모른다.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신호가 있다. 스킨십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처음 만난 날부터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만날 때마다 스킨십의 수위를 높이려 한다. 거부하면 잠깐 물러서지만 다음번에 또 시도한다. 그 집요함이 관계가 아니라 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다르다.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진짜로 물러선다. 스킨십보다 관계 자체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신호가 있다. 나를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연출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진심이 담긴 특별함과 연출된 특별함은 다르다. 진심이 담긴 특별함은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챙겨주고 내가 힘들 때 먼저 연락한다. 연출된 특별함은 처음에는 화려하지만 패턴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기 위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 차이가 처음에는 잘 안 보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여섯 번째 신호가 있다. 목적이 이루어진 후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신호다. 잠자리를 가진 후 연락이 줄거나 만남의 빈도가 줄거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다. 관계가 더 깊어진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더 가까워지려 한다. 그런데 몸만 원했던 사람은 목적이 이루어지면 관심이 줄어든다. 그 달라짐이 처음부터 무엇이 목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일곱 번째 신호가 있다.
관계를 공식화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몇 번을 만나도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명확히 하지 않으려 한다. 사귀는 거냐고 물으면 흐릿하게 대답하거나 화제를 돌린다. 공식적인 관계가 되면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다. 책임 없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 하기 때문에 관계를 애매하게 유지하려 한다. 그 애매함이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판단이 흐려진다. 그 흐려짐을 이용하는 것이다. 8번째 신호가 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내 친구들이 궁금하고, 내 가족이 궁금하고, 내 삶의 맥락이 궁금하다. 그런데 몸만 원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관심이 없다.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몸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내 친구 이야기를 해도, 내 가족 이야기를 해도 흥미없어 보이는 반응이 돌아온다. 그 무관심이 관심의 방향을 드러낸다. 9번째 신호가 있다.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은 싫다고 해도 이해하고 기다린다. 몸만 원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은근히 삐치거나 관심이 식거나 다음 연락이 뜸해진다. 거부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낸다. 10번째 신호가 있다. 미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래를 함께 이야기한다. 나중에 어디 가자. 다음에 이런 거 해보자. 우리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데 몸만 원하는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한다. 지금 이 순간 원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래 이야기가 전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미래가 없는 것이다. 이 신호들을 나열해놓고 보면 사실 하나하나는 그냥 넘길 수 있는 것들이다. 하나씩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그런데 이것들이 겹쳐지면 달라진다. 2개가 겹치고, 3개가 겹치고, 4개, 5개가 겹치기 시작하면 이건 그냥 그런 게 아니다. 이건 패턴이다. 패턴은 우연이 아니다. 왜 이걸 알면서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이유가 있다.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관심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주는 관심과 설렘이 진짜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그 감정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싫어진다.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 신호가 있어도 외면하게 된다. 그 외면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만든다. 이런 사람에게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 감정보다 행동을 보는 것이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좋아한다는 말, 특별하다는 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는 말. 그런데 행동은 속이기 어렵다. 어떤 시간대에 만나자고 하는지, 만남이 끝나고 나서 연락이 어떤지, 내 이야기를 실제로 기억하는지, 내가 거부했을 때 반응이 어떤지, 행동을 보면 진심이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질문에 흐릿하게 대답하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갑자기 연락이 줄어든다면 그 반응이 답이다. 질문을 피하는 사람은 그 질문의 답을 주기 싫은 것이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이 신호들을 느끼고 있다면 그 느낌을 외면하지 마라. 느낌은 대부분 맞다. 다만 믿고 싶지 않아서 외면할 뿐이다. 당신은 진심으로 대해줄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 몸만 원하는 사람에게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그 소모를 줄이는 것이 더 좋은 인연을 만날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는 어느 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다. 처음 만난 날부터 설레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연락도 자주 했고, 재미있는 곳에도 데려갔고, 특별하게 대해줬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느 날 물었다.
우리 어떤 사이야? 그 남자가 대답했다. 뭐 그냥 좋은 사이 아니야. 그 대답이 그 여자에게 충분하지 않았다. 사귀는 건지 아닌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볼 때마다 명확한 대답이 없었다. 그 여자가 나중에 친구한테 한 말이 있었다. 만날 때는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뭔가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도망가는 것 같더라고. 그 느낌이 맞았다. 그 남자는 진심으로 그 여자를 좋아했던 게 아니었다. 그냥 그 순간순간이 좋았던 것이었다. 관계를 원했던 게 아니라 그 순간만을 원했던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다. 더 잘해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더 매력적이면 달라지겠지. 내가 더 잘 맞춰주면 달라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그런데 진심이 없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진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뭔가를 더 하면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상황을 더 오래가게 만든다.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몸만 원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들이 있다. 처음 만나보는 사람이야. 내가 특별해서 그래. 다른 사람한테는 이러지 않아. 너한테만 이렇게 솔직한 거야. 이 말들이 달콤하게 들린다. 특별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들이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지를 봐야 한다. 말은 특별하다고 하면서 행동은 특별하지 않다면 그 말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 이것이 진심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 다른 패턴이 있다. 내가 경계를 세울 때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해. 그쪽은 가기 싫어. 그 이야기는 하기 싫어. 이런 말을 했을 때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이해한다. 그리고 다른 방향을 제안하거나 그냥 받아들인다. 그런데 몸만 원하는 사람은 은근히 설득하려 한다. 왜 그래? 조금만 더 있다가 한 번만. 이 설득이 계속 반복된다. 경계를 세울수록 불편해하는 반응이 온다.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관계에서 경계는 중요하다. 그 경계를 세웠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보인다. 또 이런 신호도 있다. 나한테 투자하는 것이 모두 조건부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밥을 사주고 좋은 곳에 데려가고 선물을 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은근히 서운해하거나 그것을 언급하거나 태도가 달라진다. 진심으로 하는 것과 조건부로 하는 것은 다르다. 진심은 조건이 없다. 조건이 붙으면 진심이 아니다. 그 조건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느낌으로 전달된다. 그 느낌을 외면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쓰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죄책감을 심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나만큼 해줄 사람이 없을 거야. 이 말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빚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든다. 그 빚진 느낌이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진심으로 해주는 것에는 청구서가 없다. 청구서가 따라온다면 그 호의는 투자였던 것이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그게 미안한 일이 아니다. 주변에서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 그런 거야. 남자들은 다 그래. 여자들은 다 그래.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그런 부류였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패턴의 사람을 반복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익숙한 것에 끌리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봐온 관계의 방식이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내가 왜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끌리는지,
내가 왜 이런 신호를 알면서도 외면하는지 그 질문을 자신에게 해봐야 한다.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떠올랐다면 그 사람이 이 신호들 중 몇 가지를 보이고 있는지 세어봐라. 하나둘이 아니라 여러 개가 겹친다면 그 느낌을 이번에는 외면하지 마라. 느낌은 틀리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을 뿐이다. 당신은 진심으로 대해줄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 그 자격을 스스로 믿어야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자책하는 것이다. 내가 너무 빨리 믿었나? 내가 신호를 잘못 읽었나?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나? 이 자책이 오래가면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다. 다음 사람이 나타나도 의심부터 하게 된다. 진심을 주는 사람이 와도 열지 못하게 된다. 그게 더 큰 손실이다. 잘못한 것이 없다. 그 사람이 속인 것이다. 속인 사람의 잘못이지. 속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자책 대신 할 일이 있다. 그 경험에서 신호를 배우는 것이다. 다음에는 더 일찍 알아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배움이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된다. 몸만 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교묘한 사람들이 있다. 신호를 잘 숨긴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진심인 것처럼 행동한다. 오래가야 드러난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초반에 알아채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알아챘을 때 빠르게 결단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다는 확신이 들 때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들인 시간이 아깝고 지금까지 쌓인 감정이 아깝고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싶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아까움이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신호가 보이면 빠르게 결단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모두가 악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깊이를 두려워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 진심을 주는 것이 두려워서 얕은 관계만 유지하려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든 그 결과는 같다.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유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 행동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지 이해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한다는 게 차갑게 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선명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아니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기 때문이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떠날 것 같기 때문이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내가 아니라고 했을 때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관계를 원했던 게 아니다. 원하는 것만 얻으려 했던 것이다.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이 손실이 아니다.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해도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경계를 존중하면서 더 가까워지려 한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관계에서 자신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그 느낌에 솔직해져라. 그 느낌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 느낌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경계를 세워봐라. 아니라고 말해봐라. 그리고 그 반응을 봐라. 그 반응이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준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타이밍이 있다. 상대방이 취약한 순간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외로운 상태일 때,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 이때 따뜻하게 다가오면 그 온기가 더 크게 느껴진다. 그 온기에 의지하게 된다. 그 의지가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몸만 원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상대방의 취약한 시점을 잘 포착한다. 그때 집중적으로 다가온다. 힘들 때 나타나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진심인 것은 아니다. 힘들 때 다가오는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내 상황이 나아진 후에도 관심이 유지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힘들 때만 연락하고 좋아졌을 때 관심이 줄어든다면 그 사람은 내가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던 것이다. 내 상황이 좋아져도 변함없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심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연애 자체가 두려워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조심해야 한다면 누굴 어떻게 믿느냐고 그 마음을 이해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스킨십보다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능력도 키울 수 있다. 신호를 읽는 것이 나쁜 신호만 읽는 것이 아니다. 좋은 신호도 읽는 것이다. 내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것, 경계를 세웠을 때 존중해주는 것, 관계를 공식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미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것, 힘들 때만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연락하는 것, 이것들이 진심의 신호다. 나쁜 신호를 읽는 만큼 좋은 신호도 읽을 수 있게 되면 더 좋은 사람을 더 빨리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이런 경험을 했거나 지금 겪고 있다면 그 경험이 당신을 더 현명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라. 상처가 아니라 경험이다. 그 경험이 쌓여서 더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눈이 된다. 당신은 진심으로 대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지금의 이 경험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 글을 읽으면서 특정 사람이 떠올랐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봐라. 만남의 시간대가 항상 비슷한가? 관계를 명확하게 하려 할 때 흐릿하게 반응하는가? 내 이야기를 실제로 기억하는가? 경계를 세웠을 때 반응이 어떤가? 잠자리 이후 달라진 것이 있는가? 미래 이야기가 나온 적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그 관계의 실체를 보여준다. 불편한 답이 나올 수 있다.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마라. 불편한 답을 직면하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의 감정과 시간은 소중하다. 그 소중한 것을 진심이 없는 사람에게 쏟을 필요가 없다. 알아채는 것이 빠를수록 더 빨리 다른 방향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다.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쓰는 것, 그리고 진짜 진심인 사람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 연애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 오랫동안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다. 그 마음이 이해된다. 또 같은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마음을 완전히 닫으면 좋은 사람도 들어올 수 없게 된다. 나쁜 사람을 막으려다가 좋은 사람까지 막는 것이다.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맞다. 경계를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반응을 보고 판단하는 것, 이 능력이 갖춰지면 마음을 열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진심인 사람이 나타나면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된다. 상처가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 능력이 더 좋은 관계로 이어진다. 당신이 지금 그 능력을 키우는 과정에 있다면 그 과정이 의미 있는 것이다. 이 글이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 아는데도 계속 기대하는 사람, 한 번만 더 믿어보려는 사람, 그 마음이 이해된다. 감정이 이미 깊어져 있으면 알아도 쉽게 결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딱 하나만 기억해라. 그 사람이 달라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달라질 사람은 이미 달라져 있다. 달라지지 않았다면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프지만 그 아픔이 빨리 끝나는 방법이기도 하다.
당신은 그 아픔을 겪을 만큼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아픔 이후에 더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 신호는 처음부터 있었다. 이제는 그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됐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다음 인연을 만날 때 당신은 훨씬 더 현명하게 알아볼 것이다. 그 인연이 오고 있다. 진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진다. 처음에 화려했다가 흐려지는 것은 진심이 아니었다. 처음에 조용했다가 깊어지는 것이 진심이다. 그 차이를 이제는 알게 됐다.